정시의 사주명리 제41강 육식갑자 중 9번째인 임신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일주입니다. 임신일주는 신이 편인에 해당하죠. 편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지장간에는 무토인 편관이 있고 또 임수인 비견도 있으며, 그리고 경금인 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내에 무임경이라는 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가, 여기가 일간이 여기고 여기는 신금이 일지인데, 이 일지는 원래 일간 밑에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가 되는 거죠. 배우자 자리가 편인으로서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가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 역할을 하여서 고부 갈등과 사돈 간 갈등의 구조로 편안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다소 있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간지라는 거죠. 즉, 남자의 경우는 결혼 후에 어머니와 한 집에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한 줄을 이루기 때문에 한 집에 살 수도 있고, 여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남편이 대릴 사유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릴 사유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또 일지가 편인으로 온갖 것을 간섭하고 자식을 오지랖에 싸고 움직이려는 어머니이지만은 장생지에, 그러니까 이미 신을 보았을 때는 신이 장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생지에 놓였다고 이야기해서 장생지에 놓인 어머니이기에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위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장생은 그만큼 힘이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생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어머니의 덕은 대체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력도 있기에 유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일주는 유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명나라의 6.5 만민령이 저술한 삼명통해에 보면은 임신일주의 임을 갖다가 추루라고 표시하고 임추루라고 표시하여서 가을 이슬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신금은 명도로서 대도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은 가을 이슬이 대도시에 내린 격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화려한 대도시의 차갑고 적막한 모습을 임신일주로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임신일주 임신은, 임은 신에서 장생이라고 그랬죠. 장생은 사업보다는 직장인이 좋지만은, 왜냐하면은 장생은 방금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모습이 장생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다고 보통 생각하여서 사회적인 사회성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직장인이 좋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직장인이 좋지만 지장간 내에 무임경이 있는데 임수가 또 있죠. 임수가 장생을 또 보아서, 그러니까 임수가 두 개라서, 임수가 두 개가 되면은 자기 주체성이 강해지니까 자기 사업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신일주는 걸자의 형상으로 보면 임수물과 신의 원숭이가 합성된 것으로서 물가의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의 재간으로 인하여 변덕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변덕을 버리고 임신일주는 무엇을 하든지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또 임신일주의 임은 동물로서는 제비를 나타내어서 멋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으로 제비처럼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임신일주는 제비와 같이 먼 곳을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갔다 와야 하는 것을 비유하여서 임신일주를 인고성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역마성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임신은 바위에서 나오는 안반수 즉 석간수입니다. 안반수는 깨끗함을 나타내어 비교적 임신일주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또 임신일주는 바위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습관수로서 임신일주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안반수에 비교하여 임신일주의 남자는 정력가이기도 합니다. 임신일주는 편인으로서 도식합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일주는 편인으로서 아는 것으로서 우환이 될 수 있는 식자우환의 상징입니다. 또 신은 고독을 나타내어서 신고성 즉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임신일주입니다. 임신은 물가의 외로움의 것입니다. 대도시에 있어도 아는 척이 심하여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일주가 임신일주입니다. 임신일주는 신이 나타내는 경금의 철강제와 그리고 임수해외와 관련하여서 사업을 한다면 원숭이처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일주에서 신금은 명도 즉 대도시를 나타내어서 임신일주의 사람이 노후에 자연인으로 산으로 가거나 기촌, 기농은 다소 부적당한 사람입니다. 임신일주는 장생으로서 즉 장생은 아이를 놓은 것이죠. 아이를 놓은 것으로 아이를 또 놓았다는 징표로 새끼줄에 고추를 내어 걸듯이 이는 50대 이후의 아마 지금 50대 이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얻었을 때는 집 대문에다가 고추를 새끼줄에 내어 걸던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어 걸듯이 나타내고 알리기를 좋아하여서 광고나 선전, 홍보 쪽으로 직업을 택하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장생은 후원성입니다. 이 장생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잠이 많으며 또 가식이 없고 천진난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인성으로 어머니의 도우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임신일주는 학당기인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학당기인은 교육사업을 하여도 괜찮은 일주입니다. 그리고 학당기인은 남자는 훤칠하게 생겼고 그리고 여자는 보통 미녀가 많습니다. 여자에는 학당기인이 있으면 미녀가 많습니다. 학당기인은 지지가 장생에 해당하는 지지가 학당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해, 을은 오, 병문은 인, 그리고 정과기는 유, 경금은 사, 신은 자, 임은 신, 개는
묘의 지지가 학당 기인에 해당하고, 학당 기인이 있으면은 지혜와 두뇌가 영민하여서 공부를 잘하고 또 교육계에서도 대성하거나 교육 사업을 하여도 대성할 수 있는 명조입니다. 또 임신일주는 학당 기인이면서도 문곡 기인에도 해당합니다. 문곡 기인으로 되면은 공부에 흥미가 많아서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문곡 기인은 목, 화, 수, 일간일 경우에는 편인에 해당하는 지지이고, 그리고 토와 금의 일간은 편관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그래서 갑은 해, 을은 자, 병과 무는 인, 그리고 정과 기는 묘, 경금은 사에서, 신금은 오에서, 임수는 신에서, 개수는 유가 문곡 기인에 해당합니다. 문곡 기인이 있으면은 평생토록 공부와 인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곡 기인이 형충되면은 복록이 감소합니다. 임신일주는 태극 기인으로서 봉후만호와 같은 뜻입니다. 이 봉후만호는 봉할봉의 임금후의 저물만의 지포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대신들이 마지막에 낙향을 해 갈 때 임금님께서 마지막에 낙향에 갈 때 고향에 가서 살려고 집을 주었는데 그것을 봉후만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 기인은 이 봉후만우라고 하는 뜻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꾸준히 하면은 말년에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젊을 때 한 것을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극은 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것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면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태극기는 영간과 일간 두 가지 모두를 따로따로 감명하기도 하지만은 영간이 일간보다는 복록이 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간이 영간보다 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각 학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지의 두 개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즉 태극기인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인을 보면은 갑을의 경우에는 지지의 좌우의 글자, 그 화기의 경우, 을간일 경우에는 묘와 유, 그리고 무토일 경우에는 진술, 그리고 기토일 경우에는 충미, 그리고 경신금일 경우에는 해와 인, 그리고 인계수의 경우에는 인계수 일간일 경우에는 신과 사, 이런 글자가 지지에 두 개 다 있어야 일단 태극 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생지에서 기인을 놓으면은 절, 태, 양, 병, 사, 묘, 즉 절지, 태지, 양지, 병지, 사지, 묘지에서 기인을 놓은 것보다는 훨씬 복록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임신을주는 학당기인, 문고기인, 태극기인이 동시에 있어서 선비적인 정신이 강하고 점잖하고 반듯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극을 받으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임신일주에게 오의 운이 오면은 어마시몬으로서 하던 일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운입니다. 즉 어마시몬은 원숭이가 말의 잔등에 올라탄 것으로서 출사의 표시이고, 그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표시이죠. 집을 나서는 기운으로서 거처를 옮기고 싶은 욕망으로도 표시하여 가출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의 시기에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화시몬은 한 곳에 쏠리는 기운으로 평소에 조금씩 잘못된 일탈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잘못된 곳으로 심하게 쏠리게 됩니다. 예로서 인터넷 게임이나 약물 등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운동이나 등산을 조금씩 즐기던 사람이라면 과도한 운동과 등산으로 인하여 오히려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은 주독, 야독하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특별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음화시몬은 색정의 욕망에 의한 갈등의 시기로서 청소년이라면 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음화시몬은 오의 일주가 신의 운을 맞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작용하며, 대운에서 올 때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세운에서 올 때는 짧은 기간에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대운과 세운이 겹쳐서 오면은 더욱 강하게 발현되고, 이와 반대로 신과 오를 충극하는 운이 되면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임신일주처럼 일지의 장생을 놓이면은 건강하여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지나 걸록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과 장수와 육친의 흉화는 별개입니다. 건강과 장수한다고 해서 흉화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임신일주에서 경금인 임순에서 편인으로서 엄마가 되겠죠. 모친은 신에서 걸록을 놓아서 녹자 생궁으로 똑똑하고 자만심으로 자기가 최고인 양 하여서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신중의 무토편관은, 이 무토는 임수에서 편관이 되겠죠. 편관은 신을 보아서 12운성으로 병지영마이고, 12운성과 12신살로서 대입할 때는 병지가 영마에 해당합니다. 병지영마이고, 일지도 신금은 사생지 영마살이라, 그러니까 신도 영마살이라는 거죠. 그래, 신도 영마이고 무토도 지금 병지 영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두 개의 역마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업과 주거의 변화가 많거나 아니면은 해외와 그러니까 물 건너간다는 얘기죠. 해외와 관련하여서 전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해외에 전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직업의 변동이나 주거의 변동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또 해외에 나가서 해외 근무를 하거나 이와 같은 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 병자 생궁에 놓이게 되면은 여명인 경우에는 남편이 역마성의 직업이거나 배우자를 만나도 먼 곳 사람과 인연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명인 경우에는 남편의 역마성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배우자도 역시 먼 곳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역마로 인하여 일찍 집을 떠나 유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으로 충을 하면 이 임신의 일주에서 인으로 인신충을 한다는 거죠. 인으로 충을 하면 역마는 준마가 되어, 그러니까 역마살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는 준마가 되고, 또 투관하면은 천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나타나면은 완전히 천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마는 가장 최상으로 움직임이 많다고 했죠. 이동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명에서 해외로 전전하던 배우자가 집에 들면 이것은 배우자가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서 집에 있게 되면 이 말이겠죠. 집에 들면은 별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역마살에 있는 배우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여서 집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 집사람과 충돌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일주에서 인종하여 온 병화 편제는 이제부터는 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지장간에서는 무, 임, 경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장간에 없는 자를 일단 병화로 가져올 때는 없는 자를 가져올 때는 인종을 한다 그랬습니다. 병화 편제는 신금을 보아서 병지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 토와 병화는 화토 공법에 의해서 화와 토와 공법에 의해서 같은 병지 역마살이 된다는 거죠. 정제인 또 정제인 정화는 신을 보아서 욕지 연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과 욕지를 보는 재성은 중반기까지는 고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인 같으면은 남자의 경우는 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처와 아버지가 될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시모와 시어머니와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이든지 중반까지는 고전하고 약할 수 있으나 임신일주는 태극 기인으로서 하던 일을 말년까지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태극 기인은 봉후만호로서 마지막에 전부 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남명이라면은 처가 병지 역마에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생궁에 있기에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사회성이 훌륭한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부 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재성에 대해서. 그러나 임신 일주가 해자월에 나고, 그러니까 해자월 겨울에 났다는 이야기죠. 겨울에 나고 인계수가 투하면은 겨울에 났는데 그 겨울의 힘이 강하면은 이 말이죠. 투한다면은 배우자는 병약한 사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나가지고 겨울에서 또 힘이 강하면은 병약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운이 진사오미에 걸쳐 흐른다면은 병약한 몸은 호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났는데도 대운이 진사오미로 흐른다면은 병약한 기운이 호전된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명이라면은 재성 부치는 집안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잘 나가는 한량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지 역마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모 역시 깔끔을 뜨는 병지 역마살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욕지 역마살, 병지 역마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지는 목욕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깔끔을 뜨는 사람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는 자기의 며느리죠. 내가 아무리 챙겨주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천성은 고와서 남에게 미움을 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로 언변도 좋고, 시어머니 이야기죠. 언변도 좋고 인복이 많은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임신 일주는 일주만으로 볼 때는 타주에 화기로서 조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차가운 일주입니다.
타주에 조후가 이루어진다면, 화기로서 조후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은, 임은 원래 겨울로서 차가운 자이고 신은 가을로서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일주라고 했습니다. 또 갑을목이 올 경우에는 절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절퇴자 생궁이 됩니다. 식상이 올 때죠. 생궁으로서 여명이라면 자식이 절퇴지에 자고, 식상은 여명에서 일단 자식이 되는 거죠. 절퇴지에 자서 유산이나 산액이 따르고 자식을 보기가 힘들다고 했고, 또 화기로 힘들다고 했지만은 사주 자체가 화기로 보온이 된다면은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가지더라도 조금 병약할 수 있기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남자라면은 식상이 절대에 놓이면은 장모의 덕을 바라기는 힘들고, 자식과의 관계는 자식에게 자기가 공망수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말썽을 피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가 자식이 관이 공망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이 말썽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일주 자체는 갑을 식상이 절퇴지에 놓인 기운으로서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또 임신일주가 여명일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친정어머니와 갑을목인 식상인 자식 사이에는 불화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는 식상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은 극을 하는 거죠. 인극식 극을 하게 되는 구조, 인극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은 자식을 얻은 후에는 따로 살거나 아니면 자식을 일찍 유학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묘운이 오면은 기문과 원진살로서 임신 일주에서 묘운이 온다면은 신묘 해가지고 기문과 원진살이 겹치게 됩니다. 기문과 원진살이 겹치게 되면은 부부 갈등은 더욱 심해져서 다투는 일이 많게 됩니다. 임신 일주는 지장간 속에 비견인 임수와 편간인 무토, 편인인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비견 형제로서 임수는 생자 생궁에 놓여서 역마성과 후원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 복이 많은 형제들입니다. 생자 생궁, 그러니까 장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복이 많은 형제들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지장간 속에 있는 임수 비견의 이미는 어딜 가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비견은 형제들 나타내고 경쟁자도 나타내고, 그리고 친구 동료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비견은 형제로서 나보다 잘 나가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을 나눈다고 생각해 볼 때는 모친과 같은 방에 있는 형제가 더 가깝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견을 친구와 동료로 볼 때는 배우자의 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분을 우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지 속의 비견으로 형제가 있으면 급제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비교적 마음이 선한 편에 속하여 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신의 경우에는 비견으로 있지만은 일주에 따라서는 급제를 가진 일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제를 가진 일주에 비교해서 비견을 가진 일주는
마음이 선한 편에 속하고 무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임신일주나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명의지만 사업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생지에 있기에 첫째로 마음이 사근사근하여 말도 잘하고 숨김이 없는 상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시기는 무토운이 좋으며 품위 있는 음식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임신일주에 지장간 속에 편관 무토는 병자 생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자 생궁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역할은 병지 역마로서 이동이 많은 외근직의 경우가 적합하겠습니다. 생궁에 있기에 직장 내에서 호평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자체를 옮겨 다니는 변동수도 있는 편입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자식이 역마로서 공부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대체로 귀여움과 주위의 도움을 받는 등 괜찮게 자라고 양명한 편입니다. 여성의 경우라면 역마로 바깥 활동 중에 만나는 연애 결혼이 많은 편입니다. 배우자가 병자 생궁이면은 활동력이 강한 사람으로서 호평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가 편관으로 작용할 때에는 오히려 서로가 상해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편관일 경우에는 서로가 사이가 두텁다는 거죠. 그러나 임수의 무토가 식신간목으로 제살되지 않는 칠살로 작용하면은, 그러니까 식신간목이 사주에 있어서 간목이 목극토해 주면은, 식신이 편관을 제하여 주면은 일단 편관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간목이 없어서 제하지 못한다면은 편관이 이때는 편관이 아니고 칠살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칠살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칠살로 작용하여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폭정, 그러니까 정이 없음, 그리고 폭인, 인성이 결여됨, 그리고 폭은 말을 거치게 하여서 폭언으로 인하여서 무정해지니 일탈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일탈은 일단 서로가 헤어지기 쉽다는 거죠. 일탈하게 되면은 대체로 노란과 인연이 일어납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인연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탈하기 쉬운 해는 신의 다음 도화운인 유운이 되겠습니다. 유운의 일탈, 다음 해인 유운의 일탈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일주가 아직 미혼이라면은 역시 도화운인 유운이 결혼의 운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임신일주는 삼합이 되는 진운, 술운, 자운의 해가 결혼의 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주가 조후를 갖추지 못하거나 오행이 치우쳐 있다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역마로 작용하지 못하고 병으로 작용하여서, 아픔으로 작용하여서 병약한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남편이나 자식이 의기소침하여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운이 진, 사, 오, 미에 걸쳐 있다면은, 대운이 걸쳐 있다면은 병으로 인한 우환도 약해지게 됩니다. 임신일주가 명식에 자가 있거나 자가 없어서 없는 경우에 자운이 오면은 신자진의 합이 일어나서 어머니의 역할이 뜸해지기도 하고, 또는 건강적으로 화기가 약한 명조라면은 신장이나 방광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운이 오면 자운이 와서 아직도 명주가 미혼이라면은 선의 자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운이 그렇다는 거죠. 또 지장간에서는 무게합의 암합이 일어나서 모친이나 명주에게 지금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훗날에 일어날 불편함이 지금의 금전관계로 인해서 훗날에서 금전관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문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친이나 나와 배우자 공이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이 자운입니다. 그리고 임신일주 여명에서는 편관의 암장으로 인하여 여연살이 일어나 일탈의 기운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임신일주가 돌싱의 경우라면은 여연살은 그러니까 다시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운은 인, 묘, 자, 진, 유, 술 운에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41강 육식갑자의 9번째인 임신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일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2강은 계유일주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